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혹은 이맘때 어디론가 떠날 수만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선택해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희가 입은 의상도 그렇고 나와 있는 장소를 통해서 아마 오늘의 콘텐츠를 짐작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산인데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산악인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산악연맹 회장 양봉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산악연맹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제주도 산악안전대 대장을 맡고 있는 오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연맹 부설 한라산 등산학교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산악인들과 함께 제주 산악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럼 회장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고등학교를 70년대 말에 졸업했는데 그 전에 철축제를 참가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제주 산악회에 입회하게 된 지가 지금 4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예. 거의 경력이 40년이 되신 거예요? 예, 예. 네. 저는 회장님보다 조금 적은 30년은 조금 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운동은 좋아했어요. 달리기든 태권도 같은 운동을 좋아해서 21살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또 30년. 네. 우리 선생님. 예, 저는 93년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친구 또래가 손잡고 산악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 얼떨결에 따라. 쫓아가다가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27,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5, 6년, 그러니까 25년 더 이상이고 네. 또 많게는 지금 40년까지 산과의 인연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동안 많은 또 산을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럼 대장님 어떤 산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20대에 참 히말라야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늘 히말라야는 늘 동경했어요. 어떻게 저희 남편이 늘 그러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좀 키워놓고 2010년도에 히말라야 가게 됐습니다. 그게 한국 초등이었는데 등장은 못했어요. 날씨 악화로 못했지만 히말라야를 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히말라야 간다고 하니까 이혼 도장을 찍고 가래요.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트레킹하고 달라요. 원정이라는 게 목숨을 이제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여서 그리고 각서를 다 쓰고 가요. 그 각서도 쓰고 그래서 이혼 도장 찍고 간다고 하니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엄마가 그렇게 소원인데 엄마 한번 히말라야 보내주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에 걸쳐가지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기억이 제일 오래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은? 저는 한 재작년인가 알프스를 몽블랑을 갔다 왔어요. 몽블랑이라는 곳이 산악인대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이 최고봉이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러시아에 있는 그게 최고봉이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 알프스가 뭐냐면 알피니즘의 시작점, 그러니까 등산이라는 문화가 된 시작점이 그곳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한 번은 정상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강사들이랑 갔는데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체력 조절이 참 안 돼서 중간 제가 한 3,800, 4,000 사이에서 체력 고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발 디딜 힘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조금 무리했던 것도 있고 출발하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3,800 넘고 3,900까지 올라갔는데 도저히 한 발을 뛸 때 자신이 없어서 니들 가라 나 포기할 테니 보내주고 이렇게 돌아온 게 조금 아쉬워요. 다시 한번 대조도는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또 성공을 했더라고요. 저희 네. 팀이 좀 못해서 내려왔는데 다른 외국 팀이나 이런 데는
갔다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산행에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분정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내가 그 오래 전에는 어땠냐면 참 그 경비 마련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원정을 나갔을 때는 꼭 성공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아닌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지막에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등반을 해요. 근데 등반은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산할 때가 중요해요. 그 정상에 딱 섰는데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체력이 고갈이 되면 그 하산하는 길이도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목숨을 담보로까지 하면서 정상을 오를 필요는 없고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시 또 꾸려가지고 다시 원정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저는 몇 년 안 됐습니다만 2018년도에 파미르 고원에 있는 레닌봉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7,134m인 레닌봉에서 약 5,500m에서 그 동료 양찬우 대장이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갔던 분인데. 예. 예. 그 고산증으로 인해서 이제 불의의 그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요 근래 기억으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양찬우 등반대장은 진짜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서 체력도 좋았고 또한 그 많은 사람을 통솔 하는데 탁월한 그 기질을 가진 그런 그 대원이었습니다. 대장이고 또 우리를 잘 리드했었는데 그 고산병이라는 그 복병을 만나서 불의의 사고로 약 그 5,500m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분을 또 끝끝내 모시고 제주까지 왔습니다. 그게 요 근래 기억으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레닌봉. 예, 네. 네. 지금 회장님이 얘기한 그 고산병으로 우리 양찬훈 대원이 잃었는데 저희랑 같이 하는 대원이었습니다. 우리 제주산악안전대 대원이었고 진짜 열심히 하는 후배였었는데 고산병은 아까 말씀드린 4,000고지가 넘어서 오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요 3,000고지만 넘어도 우리가 한라산이 1,950m잖아요. 그쪽 2,000고지잖아요. 한라산 외에 한 2,000고지가 넘고 3,000고지만 다 가더라도 이제 고산병이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그랬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먹지도 못하고 이게 기온차가 1,000고지가 확 높으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이제 구역질이 나오면서 아주 미세하게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주 그게 심해지면 목숨이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산의 품이 늘 허락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좀 생기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동료까지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같은 의미로 5월은 또 제주 산악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이 장소가 그 산악박물관인데 요 뒤에 전시에 있는 그 제주 출신 고상돈 산악인 77 에베레스트 원정을 성공시킨 이 장본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9월 15일 날 정상을 정복했는데 그날을 지금도 대한민국 그 산악인 날로 제정해서 9월 15일 날 대한산악연맹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일 모레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5월 29일 날이 추모제입니다. 그때 맥키니에서 고상돈, 박훈규, 이일교 세 분이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시다가 불의 사고를 당해서 박훈규 선배님 혼자 살아남고 나머지 두 분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박훈규 선배님은 지금까지도 산악 활동을 하고 계시고 참 그 진짜 대단히 그 강인하신 그 분입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5월이 되면 아무래도 그 고상돈 선배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상돈 산악인이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네. 정복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때만 해도 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당시가 대한민국이 그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때입니다. 나라 사정이. 예, 나라 사정이. 네. 그래서 77년이니까. 그 세계 최고봉을 정복했다는 게 세계 8번째로 올랐다는 게 아주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자부심이 생겼고 또 그 얘기거리도 많았겠지만은 아주 우리 국민한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고상돈에 이어서 또 오이준 대원도 있죠. 저희가 5월에 얼마 전에 그 추모제를 지냈죠. 그 오이준 그리고 고상돈 하면은 5월달에 참 운명을 달리한 우리 산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희준이는 진짜 힘이 좋고 무쇠라고 그러죠. 무쇠. 네, 무쇠.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삼지점, 그러니까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 약 3개의 지점을 최고로 했었고 2006년도에 에베레스트 정상 쓰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박영대 대장이랑 신코리안 신루트 개척을 했어요. 하고 거의 정상까지 도달하다가 비박을 해요. 벽에 거의 90도에 비박에 매달려 비박하는데 사태가 났어요. 눈사태. 사태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죠. 자기가 좋아했던 산품에 안긴 거예요, 영원히.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신루트 개척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극한을 넘는 힘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한라산 내에 또 두 분을 추모하는 추모 기념물도 있지 않습니까? 오이준 기념탑은 토평 입구에 사거리에 있고요. 또 고상돈 대장님은 천백고지, 예, 그 천백고지에 가면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나는 관광객들도 많이 그곳에 들려서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산중에 있는 그거는 그 캐론이라 그래서 캐론, 예, 고상동 캐론은 장구목에 있고 그다음에 오이준 캐론은 백록댐에 있고 또 보이는 데 있는 게 김명준 캐론이라고 대한산악연맹 훈련을 받다가 설악산에서 그 사고사로 이제 돌아가신 제주산악회 김명준 캐론이 선작지와 서 있고 옛날에 그 Y계곡 거기에 손성군 씨 캐론이 있었고 캐론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등산로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손길이 스치지 않다 보니까 자그마한 캐론들은 어찌된지 이제 Y계곡의 거는 가보니까 흔적도 없고 그런데 캐론 관리도 앞으로 산악인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현존하고 있는 캐론들이 지금 국공 내에서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서 재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공의 허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재복원을 할 수 없으니 지금 현존하는 캐론들도 복원은 해서 유지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좀 해서 보존하는 게 저희들 마음속에 위안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저를 고상돈 산악인 또 오이준 산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러고 보면 제주에 정말 걸출한 산악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제주 산악연맹의 전 회장님이시면 저희 그 제주 산악안전대 전 대장님으로 그래서 지금 계신 안은창 회장님을 참 존경하고 하는데 늘 저희 20대 때는 진짜 한창 그 회장님이랑 또 산에도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산에는 못 가시고 그러시는데 늘 산에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산을 열심히 다니지만 산 말고도 또 다른 취미를 산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하라. 사진을 찍든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참 지금은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마냥 산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이제 체력은 떨어질 테고 그러면서 그 안 회장님이 말씀이 지금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산하 가면은 스포츠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면 도쿄 올림픽도 이제 정식 종목이 채택됐고요. 제주도에 오경훈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후배 양성,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길러서 국가대표 만들었고 상비군도 배출했고 지금 토요일 일도 되면 항상 나와서 애들을 가르쳐요.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선수들을 코치를 해야 돼. 제주도 선수. 그분이 참 열정이 좋으세요. 네, 클라이밍에 진짜 힘쓰는 분이에요. 오경훈 선배는. 우리 제주에는 아까 그 고상돈 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박훈규 대장님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다 진짜 제주도 산악연맹의 회장님, 우리 산악안전대 대장님을 다 영임했던 분이고, 그리고 강성규 전 대장님이라고요. 2014년도 대한민국 산악 대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아까 오이준 대원하고 같이 히말라야 원정 등반을 참 많이 갔던 대장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진짜 여자로서는 제가 현직의 대장을 맡고 있지만 오경아 전 대장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 산악구조대 대장을 맡은 오경아 대장도 있고 참 대단한 분들이 제주도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장님도 지금 예. 유일한 여성 안전대 대장 아니세요? 지금 전국에서 산악구조대 유일한 여성 대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제주에 산악인들이 많은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한라산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대한민국 지금 남한에서 최고봉인 그 한라산이 있고 또한 겨울철에는 어디 험지,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가든 어디 파미르 뭐 어디 이런 데를 가든 눈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한라산이 최고입니다. 그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지리산에 뭐 이렇게 가시면 저희처럼 설원이 없어요. 그냥 얼음, 바위, 워킹이라는 눈에 대한 워킹을 할 수 있는 곳이 한라산밖에 없고요. 날씨 변화가 변화무쌍합니다. 1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고. 그러니까 눈 보러 갇히면 눈을 맞으면 이 볼따구가 아파요. 그 정도에 세게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개가 끼면 내 30cm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일순간 바람이 싹 지나가잖아요. 앞에 설원이 펼쳐지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런 곳이 한라산이고 한라산은 따뜻한 산이에요, 사실은. 험악한 산이 아니라. 그래서 훈련하러 오시고 편안하게 훈련 받고 가시는 곳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실수하면 산은 용납을 안 해요. 실수 안 해야죠. 근데 예전에 저는 산악, 뭐 등산이라고 한다면 중년의 취미?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취미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세 분은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예, 여기 한라산도 오름 같은 데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가요. 이게 운동도 되고 집에만 갇혀 있다가 그래도 사람이 적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산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도 들고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 갑자기 회장님께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지금은 사실 등산 뭐 이런 산악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대중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등산 이런 게 약간 고급 취미였나요? 그렇죠. 제가 고급층이었죠. 70년대 말에서부터 산악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고급 스포츠였습니다. 등산이. 그때는 뭐 골프장도 제주에 한 군데인가밖에 없었고 그리고 장비도 엔가는 장비는 다 수입품을 썼어요. 뭐 자이린이 이런 뭐 등반 장비 뭐 거의 수입품을 많이 썼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여건이 좋지를 않았는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각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등산 1세대 김종철, 안흥찬, 김현우 이런 분들은 진짜 성각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70년대를 벗어나서 80년대가 되면서 여행도 자유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또 단속이 된 게 산에서 야영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당일 등반으로 해서 모든 그 트렌드가 당일 등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운동으로 해서 요즘에는 뭐 아파트 계단마다 다 그 팀이 있을 정도로 산악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동호회가요? 이렇게 산악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정말 예전에는 고급 취미였던 이 산악 등산이 이제는 정말 대중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산을 많이 타고 계신데 제주 산악인들에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한라산이 아닐까 네. 싶은데 세 분은 한라산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해마다 그 눈먼 어승생 정상에서 그 했던 만설제는 제주도에 산에 다니는 산 식구들은 다 모든 게 그 한 번씩 갔다 왔고 또 감매가 다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셨나요? 네. 해마다 가죠. 네.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 장소만 산악인들이 가셨잖아요. 옛날 선배님 다니실 때는 어떻게 만설제 여기잖아요. 그럼 각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목표 지점은 여기고. 그래서 각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비탄방로를 그냥 오게끔 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 다녔던 분들은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또 한라산 철축제가 있잖아요. 예, 철축제도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에는 그 정상에서 네. 철쭉 여왕까지 뽑았습니다. 진선미에서. 그 사진이 자료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한 2만 인구가 뭐 한라산에 모여들었다고 해서 이제 난리도 한번 났었는데 아유 많이 들어. 그게 그 사건 이후로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정상으로 몰린다 해서 이제 철축제를 산악인들만이 그 이제 제로 하자, 자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은 철축제는 간소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철축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에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은 제주도 한라산 철쭉도 진짜 곱고 아름답고 또 그거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될 우리 그 앞으로의 이거 과제. 우리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등산 코스가 몇 개 정도 있을 때였나요? 그때 등산 코스는 많았습니다. 지금 있는 코스에다가 옆으로 가는 코스들도 꽤 있었어요. 좀 고지대, 쉽게 말해서 천백고지 인근에서 내려서 가는 그 21인반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면은 저 어슬렁으로 해서 저 영실 그 바위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뭐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코스, 그다음에 Y 계곡, 그 저쪽으로 더 옆으로 가면은 지금 석굴암 그 큰드리아 코스 이런 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못 가는 갈 수 없는 비탄방로가 그 됐죠. 비탄방로가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 두 분은 뭐 이 말씀해주신 탐방로 다 겪어보셨어요? 지금은 그 비탄방로를 갈 수가 갔다가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아쉽게도 저는 못 가봤습니다. 통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산악 안전대 대장으로서 대장님만 이제 갈 수 있는 저희도 곳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훈련에 훈련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훈련의 일환이죠. 그게. 허가를 내지 않았을 때는 저도 못 가죠. 근데 지금 산악 안전대잖아요. 예. 근데 다른 데는 구조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던데 왜 제주만 안전대라는 명칭을 쓰나요? 네. 제주 산악안전대는요, 1961년도에 제주 적십자사, 제주 적십자 산악안전대로 이렇게 발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60주년이에요. 제주 산악안전대는 그 구조대라는 명칭이요, 구조하기 전에 안전을 먼저 지키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악안전대가 그 국립공원이 생기기 전에 61년도에 생겼고, 한라산 국립공원이 작년에 50주년이었어요. 9년 동안은 저희 산악안전대가 한라산을 지키고 구조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악 구조대란 명칭보다 안전대란 명칭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유일한 네. 또 여성 산악 안전대 대장임을 다시 한번 네, 강조하면서. 쑥스럽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로 네. 어떤 사고들을 많이 접하나요? 간단하게 우리 한라산은 돌길이 많아요. 정상을 다녀오다 보면 보통 한 8시간에서 9시간을 걷거든요. 그리고 타지에 오신 분들이 돌길을 걷지 않다 보니까 돌길을 걷는 게 너무 힘들어해요. 발목 접지는 것도 많고 골절도 많고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나서 이제 우리가 출동하면 들것을 긁고 출동하는 횟수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심질환 환자가 많이 생겨요. 심정지가 오면서 갑자기 밑에서는 시내에서는 활동할 때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산에 오르면서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거나 아니면 심정지가 오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1년에 한 3-4건은 한라산에서 사망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높은 고지대에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우리 한라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봉사는 제주 산악안전대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강사님은 어쨌든 지금 한라산 등산학교라는 곳에서 또 뭐 후배라고 해도 아니면 산악인들을 또 이렇게 양성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0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09년도에 연맹 회장님을 비롯해 몇몇 분이 산악 인구가 늘었으니 이분들이 무턱대고 가면 우리 오순희 대장님이 고생하니 이런 분들을 좀 적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등산학교라는 걸 부설로 설립을 해서 이렇게 산에 대한 기초 지식,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아닌 기초. 산에 갔을 땐 올라갈 때 뭐를 준비해야 되고 가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산의 보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기초 지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배출해서 지금 15기까지 나왔고 이 코로나 때문에 16기가 배출이 아직 2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정규 과정을 준비 중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보고 어떻게 다시 열지 안 열지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학교장님이랑 몇몇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계속 연맹 못 하고 있어서 아쉽고 조금 섭섭하죠. 그럼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어떤 수업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행을 가실 때 스케줄표를 짜잖아요. 어딜 가시네요. 그것처럼 내가 어느 코스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를 계획을 짜게끔 해드리고 그 코스에 맞는 장비, 가다가 계곡을 건널 것이냐, 벽을 만나서 벽을 탈 것이냐, 그다음에 뭐 어떤 곳에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스케줄을 짜라 그러고 거기에 맞는 꼭 필요한 장비, 목숨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장비들은 무게의 싸움이니 산은 무게의 싸움이니 그런 장비는 빼고 꼭 필요한 장비들만 챙겨서 가라. 그리고 이 곳에 갔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 내가 행동했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살피고 행동을 해서 집까지 무사히 오십시오. 그게 산에 가는 목적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암벽도 가르치고 야영하는 법도 가르치고 텐트 치는 법도 가르치고 아까 얘기한 스토브 불 피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이런 일목요연한 거를 일괄적으로 6주 동안 가르쳐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에 오르시는데 이분들이 이 산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등산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준비성 있고 체력이 될 정도로 다니시고 그걸 알고 정상을 가시든 정상을 못 가시든 목적은 집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꼭 준비하고 가시라고. 무턱대고 친구 따라 저처럼 강남 갔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준비 상태에서 가서 안전하게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곳도 아니고요. 그냥 전쟁터예요. 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네. 대장님. 저도 산을 오를 때는 진짜 꼭 준비를 해서 가야 되고요. 산을 꼭 정상만이 아니고 숲에만 들어서도
그 나무와 그 같이 하는 시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굳이 우리 제주도에 오름, 뭐 숲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곳을 찾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심신을 달래보기도 하고 같이 동료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 간다고 무작정 동료가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갔다가 내 페이스대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버페이스나 하게 되면 그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천천히 오르면서 진짜 주위를 살피고요. 꼭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조절하면서 오르는 게 산에 올라가는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네. 무리하지 말아라. 네. 마지막 회장님. 저는 한라산을 아끼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 40년 산에 다녔는데 정상부터 밑에까지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형도 많이 바뀌고 모든 그 주위의 사물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산은 앞으로 우리도 다녀야 되겠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계속 다녀야 될 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산에 대해서 뭔가 좀 아끼고 즐길 걸 즐기더라도 아끼면서 즐기고 좀 바라보는 그 시각도 푸근하게 좀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산이 되게끔 해서 다니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 분이 진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정말 산의 장엄함 앞에서 늘 겸손한 우리 세 분의 그 산악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의 산악 문화를 또 바로 알고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